1922년 출간된 논리 철학 논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는 말은 비트겐슈타인이 그의 초기 저서인 논리학 철학 논고에서 주장한 가장 유명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 주장은 언어에는 논리적 구조가 있으며 그 구조의 한계가 전달할 수 있는 의미의 한계를 결정한다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인식했습니다. 그는 언어로는 포착할 수 없는 현실의 어떤 근본적인 측면이 있으며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리적, 종교적, 신비적 주장은 언어로 의미 있게 표현할 수 없으며 이러한 영역은 침묵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적으로 깊은 깨우침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일반적인 언어와 이해를 초월하는 변화의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더 높은 힘 또는 우주 전체에 대한 깊은 연결감을 느꼈다고 말하며 이를 압도적인 사랑, 평화, 행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은 명상이나 수행을 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고요함과 비움의 상태에 도달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우주와의 심오한 일체감이나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은 일반적인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언어의 범위를 벗어난 특정한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말로 다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게 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슬픔이나 상실의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감정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은 눈물이나 신체적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윤리적 가치와 미적 가치 역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가치가 명제로 표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과 직관을 통해 형성되는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윤리적 가치나 미적 가치를 말로 표현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며 이러한 가치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술이나 음악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를 표현할 수 없는 본질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세계는 말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하고 복잡한 실체이며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그는 일종의 신비주의적 또는 직관적 이해를 통해 현실의 불가한 본질을 인정해야 하며 이러한 이해의 가장 강력한 표현은 침묵이나 명상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말을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평범한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성한 지식이나 통찰력에 접근했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지식을 말로 완전히 표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한다는 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허영심과 관심과 인정에 대한 욕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허영심과 과시욕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며 언어의 한계와 현실의 특정 측면에 표현할 수 없는 본질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말들은 정말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인지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혹은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린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 잘 알지 못하는 것, 누구에게 들은 것, 그런 말들을 관심을 받기 위해 쉽게 함부로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충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